네, 오늘 정치 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12.6 44주기 추모 날입니다. 네, 한 말씀. 벌써 44년이 됐네요. 네.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인간적으로는 좀 막연이랄까 인간적이지는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제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일로 말미암아 좀 그랬지만 저는 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그 영향, 공로 그걸 늘 높이 생각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세상, 단군 이래의 최고의 이 풍요, 이거 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는 다 세끼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건 꿈 같은 그런 세상인데 결국은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우리도 뭐 박정희 대통령과 맞서서 민주화 운동도 했지만 우리도 옳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옳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나라를 위한 일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44주년 특별히 애도를 표합니다. 네. 예. 이게 저 새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때를 말씀하셨는데 네.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잘 먹게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가더라도 새끼 못 먹는 나라는 여전히 있고 그렇습니다. 더 가난해진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시간이 가서 자동으로 왔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타성적으로 사는 것은 진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당시는 몰랐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네. 얼마나 대단한 큰 인물들이었는가 그런 지도자였는가 하는 거를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현안 좀 짚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인유한 혁신위원장 지금 출범한 지 3일째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우리 인 씨가 종 씨가 혁신위원장이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 인신가요? 네, 우리 갈릴리 인 씨라고. 그분은 순천파고, 네. 우리는 교동파고. 아, 뭐 그러신가요? 팔은 조금 다르지만 예. 우리 갈릴리 있습니다. 본이 우리 갈릴리입니다. 뭐. 아, 예. 네, 가문의 영광이죠. 네, 뭐, 출범하자마자 또 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뉴한 씨가 네.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네. 또 많은 그런 일도 했고 업적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인데 네. 그게 왜 혁신위원장을 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내 뒤를 그렇게 그대로 닮아가는가 이게 무슨 가문의 무슨 뭐 이게 내력인가 그 생각을 해요. 예. 나도 못 모르고 갔는데 네. 비대위원장 했는데 이게 인요한 씨도 내가 보기엔 이게 혁신위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간 것 같아요. 아하, 예. 우선 이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얘는 뭐 제가 다 철이 났잖아요. 이제 겪어봤으니까. 만약 나보고 물어보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걸 물어보고 갔어야 될 뻔했어요. 아하, 예. 이게 사실 혁신위원회가 지금 뭐 난리가 나고 뭐 혁신위원회가 무슨 뭐 대단한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게 자문기구거든요. 아, 결정해봐야 그거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비대위원장은 결정기구죠. 네. 비대위원장하고도 어려웠는데 일하기가 어려웠는데 자문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자문기구가 뭐를 합니까? 그러고 자문기구가
전권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자문기구가 그것도 2달 만에 그 거대한 정당의 혁신을 어떻게 합니까? 애당초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저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 이미 그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더만 그리고 뭐 온통 뭐 지금 뭐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네. 뭐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로서 그거로서 역할을 다 했다. 역할을 나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김기현 대표한테 하기는 뭐 무서운 권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줘야지 자기도 권한 없는데 무슨 권한을 그것도 그러네. 누구에게 주기는. 어쨌든 그래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결정한 거를 최고위원회가 다 그냥 받아들일 거냐. 그 약속해야 된다. 사실은 이러고 출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활동 범위가 뭐냐. 네.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혁신이라는 게 뭔가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는 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럴 수 있냐? 네, 물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입니다. 이 정당의 혁신은 뭐 정강정책 아무리 바꿔봐도 그 혁신이 안 돼요. 정강정책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지. 네. 당 이름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것도 장기표 대표가 하니까 무슨 정당에 설 까닭도 없어요. 그 인요한 위원장의 차례가 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장기표 대표가 뭐 열심히 하는데 뭐 특권 내려놓기. 그거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혁신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도 제가 해보니까 이미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에 그 사람들을 혁신하는 건 어려워요. 그건 딱 한 번, 4년마다 한 번씩. 네. 예?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이때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때예요. 네. 공천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혁신위원회의 그 활동 범위가 뭐냐면은 이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 혁신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무슨 총선 기획단도 만든다죠. 네. 무슨 뭐 공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또 뭐 인재영입위원회도 따로 띄운대요. 그렇죠. 이게 네. 공천 룰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교하게. 네. 예를 들어서 인재 영입이라는 거는 공천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재가 몰려들기도 하고 몰려들지 않기도 해요. 딱 보니까 저거 뭐 줄 잘 서야 되고 뭐 어디서 위에서 내리 꼭 낙하산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몰려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공천 룰을 딱 보고 저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뭐 낙하산이라는 거 뭐 이런 의심 없이 줄 서는 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국민 눈높이의 사람들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한다라는 네. 정교한 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 만드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기득권 때문에. 네. 뭐 낙하산 내려보내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 딱 하나 있는데 이거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또 지금 보니까 뭐 하라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총선 기획단도 만든다지. 인재위원회 같은 거는 뭐 인재영입 같은 거는 그건 꺼내지도 말라고 그러지. 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나는 이게 혁신위원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게 김기현 대표가 자기가 자초한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네? 이 혁신위원회가 잘해도 김기현 대표에게 상당한 문제가 될 거고 잘못해도 김기현 대표에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난 네. 혁신위원회가 이게 띄워지면서 저는 생각이 이거 뭐 김기현 체제가 2개월 정도 남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혁신위원회가 잘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이거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김기현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 이게 너무 물러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해야 성공하는 거 혁신위원회가. 그렇지. 그러려면 아니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그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이가 상당히 곤란해질 거라고요. 그 말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회가 성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혁신위원회가 실패를 해? 그럼 저런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당이 시끄럽고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 국민들이 대부분이 혁신위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할 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체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그래요. 한번 예. 더군다나 뭐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한다? 그 김기현 뭐냐? 시끄러질 거라고 당이. 네네. 그러면 김기현이 대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 혁신위원회가 이게 출범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 국민의힘에 상당한 빅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시작이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뭐 결과적으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네. 의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지. 모르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저거 제 자충수를 뒀구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알겠습니다. 했어요. 네. 자, 그건 그렇고 뭐 출범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하시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이거 뭐 5.18 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이게 좀 이 분란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또 뭐 김한길이랑 매일 통화한다고 그러고 뭐 이걸 인터뷰에서 하니까 김한길이가 시급해가지고 아니 나는 뭐 한 서너 번 뭐 안부나 좀 뭐 이러고 또 꼬리도 자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답답해서 말 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본래 인씨들이 말이 많고 순진하거든. 그 집안 내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 탓할 수는 없고 그것 자체가 지금 혁신위원회의 역할이에요. 예. 그렇게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재명이 못 나오게 하는 거 언론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이게 사실은 순진하기 때문에 사람이 네. 예? 또 뭐 서양 사람 아니에요. 어떻든 시간에.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불쑥불쑥 한다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보통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하, 이 사람 때문에 예. 네. 당도 당황하고. 예? 그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그거 자꾸 뭐 말 골라서 하라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그게 장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라. 막 떠들어라. 그러면 그래서 숨먹숨먹해서 예. 뭐 대통령한테도 따지겠다 뭐 이러니까 예. 그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갈지도 몰라요 대통령한테 따지러. 글쎄 임명진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닌 거는 확실한데 묘하게 그럴듯해요. 뭐가 아니에요 얘기는. 아니 정치 나보고 정치 고수라며 뭘 아닌 걸 뭐가 아니기는 두고 보세요. 아이고. 2개월 안에 어떻든 내 말대로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아요. 어차피 김기현 체제는 이제 시한부다. 시한부다.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시한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좋은 네. 날이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저기 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뭐 이런 자들은 뭐 저 신경 안 써도 돼요? 혹시 내가 한마디 더 하고 하면 김한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김한길이. 예. 예. 한간에 김한길이가 추천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의 과거의 전력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네. 아주 네네. 그 뭐 요 잔꾀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이거 자기가 비대위원장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게 일부러 보낸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은 먼저 저기 인유한 폭탄을 보내가지고 이게 김한길 씨 체제를 정도가 폭발시키고 난 다음에 김한길 씨 정도가 혁신위원장을 누굴 보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떨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이 당이 어떻게 될 거를 많이 알잖아요. 네네. 아마 그때가 내 차례가 아닐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겠죠 그거야. 아니라고 막 설레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수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가 추천했다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잘할 수 있어서. 네네. 그런데 뭐
설마 그렇게 추천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의도로야 설마 추천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의심도 해봤어요. 예.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공상이죠. 예. 김한길이 얘기는 그 정도 하시죠. 네네. 예.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김무성이, 유승민이 뭐 이자들입니다. 지금 그 이준석 네. 전 대표가 하는 거를 보면 일부러 자기를 쫓아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유도하는 것 같잖아요. 예. 핍박받는. 예. 네? 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들이 실력도 없는 것들이 블러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전략공천이라도 어디 하나 주면 받아가려고 지금 이러고 시작한 거 아니냐. 양수 격장이죠, 뭐. 예. 그렇게 가지고서 무슨 또 응석바지 하는 사람들도 지금 당해 있잖아요. 뭐 하태경이든지 뭐 윤상이든지 네, 뭐 네. 유이동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응석바지 하잖아요. 예. 뭐 그래서 당에서 뭐 공천이라도 주면 뭐 좋게 쉽게 이 당에 머물러서 또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은 뭐 나가서 핍박받는 그런 공보를 가지고 더군다나 뭐 그저께 무슨 뉴스 토마토인지 뭐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이준석 당이 17%? 네, 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그 달콤한 유혹일 수 있잖아요. 그 좌파들이 대거 그쪽으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여론조사의 로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좌파의 끝없는 끈질긴 그런 그 시도가 있을 거라고요. 네. 난 그게 틈새가 이준석, 유승민이라고 봐요. 그러겠죠. 네. 예. 또 하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의 상황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그런 그 데자뷰가 펼쳐지는지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그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중동이에요. 네. 조중동. 예. 조중동이 너무 심하게 대통령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그랬어요. 네. 예, 갑자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예. 네. 그런데 가짜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예?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탄핵 전에. 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일당이 유승민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뭐 김무성 이름도 나오고 뭐 유승민이야 본래 그랬던 사람이고 뭐 이러는 걸 보면은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심상치 않게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옛날처럼 그렇게 뭐 조직적으로 지금 뭐 나갈 만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좌파가 끝없이 그때도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뭐 김무성한테 네. 몇 명만 좀 데리고 나와라. 40명이면 된다. 뭐 박지원이가 그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알죠. 지금도 뭐 슬슬 뭐 비명계가 몇 명 나간다. 뭐 한번 뭐 해보자.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유준석, 유승민 이 사람들을 잘 다뤄야 된다. 이거 전략적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잘 다뤄야 돼요?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어디 대구나 이런데 그냥 공천 확 줘버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당대표 할게. 그거 알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12월쯤 가면은 어려워진다. 그리고 사실은 선제적인 조처를 당에서 먼저 해야지. 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거를 당해서 뒷수습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안팎에서 돌아다닙니다. 당 안팎에서. 이를테면 그냥 노원 하나 주고 말지. 그 이준석이 말이에요. 아니면 걔는 거기 가면 또 안 된다고 자꾸 TK 쪽을 넘실넘실한데 대구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럼 거기 하나 그냥 주고 말지. 예? 그 분란 사전 차단 차원에서 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들 뭐 그래봤자 창당도 못할 것들인데 그냥 쫓아내버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책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그냥 저것들한테 주도권이 뺏겨서 저것들이 사고 친 다음에 수습하는 거가 최악이다 이거죠. 네. 그게 어떤 거든. 네.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예. 뭐 주더라도 먼저 줘버리든지 아니면 네. 쫓아내도 먼저 쫓아내버리든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명분도 안 주고 네. 하는 뭔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까지는 그런데 이게 하태경이나 윤상현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오면 뭐 꼭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저 개념 없이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래요. 뭐 선거운동 아니에요? 조혜진이나 뭐나 이게 다 자기 선거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네, 자기 선거운동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야 무슨 뭐 상당히 뭐 사람이 그렇게 그 뭔가 생각이 있는 것처럼 넓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거 말고에 지금 자기들이 네.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예. 네. 알았습니다. 예. 네. 그럼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뭐 그런저런 사람이 있는 거죠. 뭐. 네. 자, 이 아까 조중동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처음에 불통 프레임을 갖다 걸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이 그냥 뭘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갖고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 공격하는 거는 처음 겪어보니까 바로 막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이제 이러고 나오는데 저는 이게 좀 위험한 게 말이죠. 조금 약간 좀 그런 것이 저 조중동 저것들이 하나는 대로 하면은 그런 어느 정도 시점에서 끝나느냐 저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저 백기 항복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해서 길들이게 하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그 이게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 될 일이냐 싶거든요. 네, 과거에 해왔던 그런 그 관행 뭐 이런 거를 지금 네. 조중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이 뭐 좀 지나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홍보 라인이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왜 도대체 김은혜 수석이 네네. 외국에 갈 때마다 대통령 따라가냐? 남아 있어야 된다 여기. 아하. 대변인이 가야지. 그거야 뭐 발표하는 거는 정해진 거를 발표하는 건데 누가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홍보수석은 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 그건 언론을 통해서밖에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전략을 세우고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나는 부족한 게 아닌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소통이라는 게 무슨 뭐 대통령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수석쯤 되면은 수석이 소통을 하면 대통령이 소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뭐 난 언론도 그럴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 시민사회와도 시민사회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네? 누구 하나 뭐 소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참모들이 잘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네네. 그래서 뭐 조중동이 저러는 거는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서 이거를 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좋게 해야 될 나는 이 수석들의 문제가 있다. 이게 대통령 참모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네. 그런데다가 말이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선 정무의 이진복, 홍보의 김은혜, 시민사회의 강승규. 네. 이 사람들 다 정치인 출신이고 또 출마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은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말에 이 사람들이 저 대통령실에 남아서 대통령 홍보 고민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출마할 지역에 가갖고서 경조사 찾아다니겠어요? 근데 그 이진복 정무수석은 왜 이뇨한 위원장을 찾아갑니까? 아니 글쎄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아니 저거 오해받을 일이에요. 아니 그렇죠. 가서 헛 얘기조차도 저게 오해받을 일이에요. 예. 아니 지금 혁신위원회 대표의 자문기구 위원장을 찾아간다? 정무수석이고 대통령이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메시지가 예.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아 대통령실에서 무언가 혁신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줬다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차라리 날 찾아오지 그렇게 시간이 남으면 그럼 좋은 얘기라도 해줄 텐데 왜 인용환을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예. 왜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예? 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말고요. 예. 이 엉뚱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게. 네. 예? 이게 참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음. 대통령실 참모들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이 얘기를 사적이냐니까 안 해야 되긴 하는데 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중직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하도 답답해서 좀 잘해라. 좀 참모들 예. 대통령의 좀 참모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같은 보수 사람들이 좀 잘해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참 기도 안 막혔어. 목사님이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나보고. 예. 평소에 어떻게 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나 들으세요? 지금 고성국 TV 나와가지고 열심히 내가 그도 윤석열 정부 지지하고 고성국 박사는 말이야 목에 피가 날 정도 혈압 올라서 쓰러질 정도 내가 늘 염려한다. 그래도 오미자로 버티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다음에 광화문에 그 더운 여름에 예. 누가 거기를 지키냐? 이게 우리가 보수 원로들이 하는 일인데 네. 보수 세력이 하는 건데 네. 우리 보고 뭐 잘못한데? 우리 보고 더 뭘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어딨냐? 네, 그래서 내가 정이 딱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절필이라는 거 있죠, 절필. 예. 내가 이거 글 쓰는 거 딱 꺾어 버리는 이거 거. 내가 이제 말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알아보겠다.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지지율이 나가는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알만하다. 내가 이름도 딱 밝히고 싶은 생각이 있어 지금 말이야. 참 고얀 놈이야. 알겠어요. 아니 오미자 드세요. 오늘은 저보다는 우리 저 위원장님 혈압이 걱정되네. 오미자 한 잔만 드세요. 시원하게. 그래도 뭐 난 우리 종 씨가 돼가지고. 아이 참 고얀 사람이네 그. 그런 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게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뭐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정쟁 중단한다고 현수막을 내렸어요. 그것도 국민의힘이 먼저 덜렁 내려버렸어. 바보들의 행진이지. 그저 고작 그 생각한 거지. 그것도 최고위원회 이번에 지명직으로 덜렁 최고위원 들어간 그 비례대표 초선 김예지라는 초선 의원이 그날 첫 회의에서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채택이 된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 날부터 다 내려버린 거야. 그 유승민 아이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프랭카드 있잖아요. 걸려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의 그 프랭카드는 굉장히 점잖해요. 점잖아요. 그리고 아주 또 풍자적이고 이게 격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속이 안 된다고. 구속은 면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 그거 얼마나 그게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한 말이잖아요. 그것도 존칭을 썼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구속은 면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플래카드가. 이걸 왜 내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몸이 고생한다고. 이거 참네 정말. 김혜지라는 분이 비례대표죠. 네.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거죠. 현장을 모르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이가 이재명이한테 만나자 여야 대표니까.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대꾸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3자가 만나자 그랬어요. 그 지금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어요 지금. 좀 곤혹스러운가 봐요. 근데 이런 걸로 곤혹스러워할 때가 아닌데 싶어서. 글쎄 말입니다. 결국은 3자가 만나자고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2자가 만나자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그냥 들러리 서라. 김기현이 끼워줄게. 밥은 먹고 가라. 투명 인간인데 있으나 마나 한데. 글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무슨 생산성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우선 내각 총사퇴를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내각 총사퇴 요구하고 예. 대통령 저 탄핵을 한쪽에서 계속 예, 부추기면서 지금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러면 이게 칼 들고 만나자는 거고 똑같은데 잘못하다 다치지 않겠어요? 예. 예. 그걸 뭐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은 그 김기현이가 몸으로라도 막아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 투명 인간이라면서요. 모든 부담을 다 대통령이 떠안게 될 텐데. 세상에 선거 지고 그 지도부가 유지되는 거는 나는 유사열에 처음 봤어요. 선거 지고. 네. 그러니까 내게 미안합니다만 투명인간도 미안하지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네. 네. 좀 정당사를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면 과거의 선배들은 어떻든지 간에 무슨 이유였든지 예? 선거 지면 지도부가 책임졌어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모르고 앉아야 될 자리인지 뭐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제대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야?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이제 뭐 이 김기현이도 그렇고 그 이제 그 집단지도 체제잖아요. 네. 거기 이제 다 저 따로 대의원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선택으로 선출된 최고위원들 중에는 다들 젊어요. 그래서 다들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라면 뭐 좀 달라도 다르겠지. 그리고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나 모르겠어. 그 몸만 젊으면 뭐해요? 마음이 젊어야지.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나이만 뭐 나이. 그럼 저기 목사님 정신 연령. 글쎄 그거야 뭐 내가 제가 보기에 한 20대야.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몸만 젊으면 뭐해요? 마음이 젊어야지. 노예하기 그지없는. 어? 네. 그냥 자기 이해관계만 뭐 한번 나라 위해서 무슨 뺨이나 한번 맞아본 사람입니까? 뭐 나라 위해서 뭐를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들입니까? 어쩌다 거기 가가지고서 앉았는데 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애당심이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옛날에 당이 어려울 때 그 사람들 어디에서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여기 뭐 참 우리가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예, 이런저런 얘기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거 없습니다. 금년 12월쯤이면 희망이 좀 보일 거로 근데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시원해지기도 하네요. 네, 네. 예, 뭐 답답해요. 그저 한 2달만 좀 눈 질끈 네, 감고. 이거는 국군이에요. 그분이 특별 기화하신 분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기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 국군입니다. 국군.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사안 같은데 뭐냐면 그 한노총에 이어서 민노총도 노조 회계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힐 때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박수라도 칠 텐데 끝까지 노조 탄압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갈까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계 노조 공시한다 이랬어요. 노조 회계 공시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네. 법 위에 있었어요. 법 위에. 무법적인 노동운동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법, 근로기준법도 그렇지만 이 노동법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 개발도상 시대에 경제개발 시대에 일방적으로 사실 노동자들이 상당한 그런 그 힘이 없었을 때, 약자였었을 때 만들어진 그런 관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지금 월급을 누가 주느냐? 회사가 줘요. 사측에서 줘요. 그 조합비에서 주는 게 아니고. 또 사무실도 사측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노동조합이 그만한 힘이 없었을 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아니 무슨 뭐 노동조합비를 1,000억이나 남겨 건넨다는데 네. 자기들이 주고도 남는 거거든요 월급을. 네? 왜 말하자 노사가 다 대등한 관계인데 왜 사측에 그런 그 기대는 경제적으로 기대고 그럽니까? 네. 또 노동자들이 데모하면은 뭐 그냥 무죄예요 무죄. 네? 무슨 뭐 집시법 같은 것도 뭐 네. 노동조합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네네. 이 윤석열 정부가 나는 정말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노동조합에게도 예의가 없다. 이 법을 지켜라 그겁니다. 무슨 탄압은 아니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노동자를 탄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법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대로 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예. 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난 노동운동 좋게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노사 관계가 정상화되는 건데 이 모처럼 사실은 이게 정상화된 게 이 부분 하나만 이거 하나라도 지금 정상화된 거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민주사회라는 게 뭡니까? 네네. 법 아닙니까? 법. 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너무 약간 좋은 그런 그 관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네. 나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거를 시발로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니 데모가 무슨 뭐 집회 시위 법대로 해야죠. 어기면은 처벌받아야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노동자도 예외 없이 뭐 누구든지 네. 이 법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발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결국은 뭐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도 뭐 마지막에는 하늘이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실수하고 그랬지만 하늘이 도와서 네. 우리나라가 이만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염려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이 도울 거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기 구독 100만도 하늘이 네. 뭐 되지 않겠습니까? 95만 지금 3천? 그렇죠? 예.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세이고 앉았으니까 몇 명인지 뭐 100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예. 예,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